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어오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림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죠. 바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진영별로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 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좋은 영화라고 평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독재자요 학살자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역사 왜곡 영화다라면서 악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실은 무엇인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역사 강사는,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냉철하게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팩트,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노력을 해요. 물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 역사 강사, 그리고 일반인들조차도 개인적인 감정, 편견, 선입관,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색안경을 끼고 역사를 바라보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평가할 때도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스타 강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논란이 되고 혹시 자신한테 불똥이 튈까 싶어 염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누군가는 이 역사 강사는 진실을 대중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반면에 황인필 강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죠. 지금 최고의 역사 강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원래 소신파 강사다 보니까 지금 이 건국전쟁에 대해서 비판을, 정말 냉철한 비판을 가감없이 가하고 있습니다. 건국전쟁,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소신 발언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멋진 모습이에요. 용기 있는 모습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저도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유명한 강사가 아니고 스타 강사가 아니거든요. 괜히 논란에 휩싸일 필요가 없죠. 제 말을 누가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아직 조회수도 많이 안 나와요. 제가 진실을 알리는데도 호응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왜 지금 마이크를 잡았냐면 제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사 강사를 하는 것은 진짜 부귀영화나 여러분 세독적인 성공 때문은 아닙니다. 저는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역사 강사를 하는 목적은 바른 역사를 널리 알려서 많은 국민들이 이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고 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외면해버린다면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하늘에 계신 순국 선열들, 그리고 호국 영령들, 민주주의 열사들을, 그리고 수많은 조상님들을 뵐 낯이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그대로 저도 최대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른 극우 진영에서는 저를 비판하겠죠. 악플을 달 겁니다. 빨갱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분들 무시하고 저는 소신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는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그렇습니다. 역사 왜곡으로 첨철된 나쁜 영화다. 정말 안 좋은, 봐서는 안 될 영화로 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은 최대한 뻥튀기하고 그 수많은 과오는 축소 은폐한 영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공보다는 과거가 훨씬 많은, 그래서 독재자요, 학살자요, 민족과 역사의 죄인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규정 짓겠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드리고 싶은 말은 많아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하나하나 특집을 만들어서 황인필 강사처럼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탄핵당했습니다. 이분은 두 번 쫓겨난 거예요.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쫓겨났고 나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4.19 혁명으로 시민들한테 쫓겨난 선례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쫓겨났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과 법률을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없이 위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충고하고 조언하고 경고했는데도 결국 위반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탄핵한 것이죠.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보면 그분의 키워드는 뭐냐? 오만과 독선, 지멋대로다. 제왕적 사고가 굉장히 강하다. 자기가 거의 왕으로 착각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말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기질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력력도 굉장히 강하죠. 권력력의 화신입니다. 자기가 대장이 안 되면, 어떤 단체 지도자가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직성을 가진 분이 있거든요. 그런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있는 곳에는 어쨌든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국제연맹 위임 청원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우리는 일제의 치하에 있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맹 보고 일본 대신 국제연맹이 대신 좀 통치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넣은 사건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 저는 이걸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매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채호 선생은 매국으로 봤지만 이승만 입장에서는 외교 독립론자고 현실론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단독으로 밀어붙였고 어떠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민중들의 열망은 뭐냐? 일제로부터의 즉각적인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독단을 밀어붙인 게 문제가 되고 민중들의 열망을 저버렸다는 거. 그래서 엄청난 반발을 가져오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이승만은 정말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단재의 신청호 선생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정말 이 단재의 신청호 선생이야말로 정말 존경해야 될 분인데요.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최대의 민족주의 사학자자 그리고 대쪽 같은 절개를 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라도 팔아먹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이승만을 엄청 욕하시거든요. 참 촌철살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는데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물론 이제 매국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한 건데 실제로 매국행위는 아닙니다. 이승만은 반일론적으로 저는 보는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고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 맞거든요. 우리가 호도하면 안 돼. 그리고 나라 팔아먹으려는 건 아닙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카드였던 겁니다. 어쨌든가 문제는 이것은 그 당시 지지를 받지 못했다. 많은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 그리고 결국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고 정업 발언을 합니다. 정업에서 시험에도 자주 나왔죠. 단독 정부 수립을 처음으로 주장하면서 남북 분단이 고착화 되는데 역할을 했다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또 아쉬운 지점을 봅니다. 나중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존 하디 중장이 김구 선생, 김규리 선생, 그리고 이승만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소련과 대화가 안 된다. 남한끼리 단독 정부를 세우자 했을 때 그때 김구와 김규리 선생은 결사 반대였죠.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반대하는데 이승만은 찬성을 하고 자기가 출마를 하죠. 왜? 본인 생각은 무조건 단독 정부가 수립돼야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거든. 통일 정부가 수립되면 이승만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단독 정부가 무조건 수립돼야 돼요. 그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의 권력욕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단독 정부 수립에 찬성했고 본인이 출마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김구와 김규리 선생이 출마했더라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죠. 역사는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반민특위 아시죠? 친일 청산을 위해서 헌법에 규정된 단체입니다. 헌법단체예요. 그 반민특위가 친일파 청산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반민특위를 해산시키고 친일 청산을 무산시킨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제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친일 청산을 못했고 친일파를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친일파들 이승만은 중용을 하죠. 그리고 각계각층 요직에 앉힙니다. 물론 이승만이 친일파를 좋아해서 이승만 친일파 아닙니다. 반일론자인데 친일파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고 자신의 정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친일파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친일파들이 처벌되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되었고 대대손손 군사 독재 정권을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되어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정치, 재계, 언론, 학계, 문화예술계 곳곳에 친일파들이 포진해 있고 그들이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친일청산,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친일청산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반민특위 인사들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처형하게 되죠. 너무나도 끔찍한 가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현대사에 큰 비극이 벌어집니다. 바로 제주도 4.3 사건이죠. 끔찍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물론 남로당 당원들이 무장폭동을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수는 5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현재 연구 결과. 그리고 남로당 당원들이 무장폭동을 일으킨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어요. 미군정과 친일파들이 바로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가 그 500명만 처벌하면 되는데 제주도 도민을 전체를 빨갱이로 몰아서 대량 학살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려 3만 명이다. 그 당시 제주도 도민의 전체 인구가 10만 명인데 3분의 1에 달하는 3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집계순이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아니라 인류사 전체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어린이, 청소년, 심지어는 임산부, 복중태아까지 무차별 학살합니다. 이 죄를 보면 정말 더 이상 저는 여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봐줄만 해요. 그냥 가오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민족과 역사의 죄인이 된 것이죠. 이 지점에서 항상 보수에 사는 말이 있잖아요. 인권 탄압. 저도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수의 가치, 저는 보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수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북한의 인권 탄압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 스탈린, 히틀러 이런 사람들 욕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주도 양민들을 3만 명 학살한 이승만의 행동을 보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살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격사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북한이나 저런 독재국가를 싫어하는 만큼 이승만의 이 양민 학살에 대해서 과감 없는 비판을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학살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1949년 6월 우리 민족의 스승이자 최고의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었던 백범김구 선생이 안두희 흉탄에 쓰러져 가십니다. 정말 비극이었죠. 물론 이 김구 선생 암살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증거는 없어요. 없죠. 마치 인조가 소현세자를 싫어했지만 소현세자를 독살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인조는 소현세자가 죽기를 기다렸고 또 죽고 나서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승만 전 대통령도 김구 선생을 죽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죽기를 기다렸고 죽었을 때 굉장히 기뻐한 건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민족의 역적인 이 못된 놈
안두희 있지 않습니까? 안두희. 이 안두희가 김구선을 암살한 범인인데 이 사람을 엄벌에 처한 게 아니고 오히려 특별 사면하고 그 다음에 복권을 시키고 승진을 시키는 이 사람 군인이거든요. 포병소인데 승진을 시키고 군납 업자로서 엄청난 돈도 벌게 해줍니다. 민족의 역적을 처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호하고 출세시켜준 이 이승만의 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이때 반골 외치는 이승만 대통령은 제일 먼저 야반도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대통령이 측근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비서와 부인을 데리고 방기차로 도망간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승만을 누가 용기 있는 대통령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략적 뭉진도 아니거든요. 정말 성급하게 혼자 자기가 도망간 겁니다. 그때 미국 대사가 얘기하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도망가면 국민들이 힘을 내지 못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했는데 미국 대사는 끝까지 남았는데 미국 대사가 오히려 서울에 남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망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만 끝입니까? 한강다리 폭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한강다리 폭발 사건을 놓고 보수는 이렇게 또 미화를 하더라고요. 보수가 아니고 얼리브 극우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북한군의 남하 속도를 저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심지어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미화하는데 여러 가지 사로상 그는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한강다리 북단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폭파 이후부터 7시간 반 뒤입니다. 7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대피시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설사 폭발을 시키더라도 사전 예고는 했었어야죠. 그리고 이미 한강다리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큼은 대피시키고 폭발시켜야 되는데 사전 예고도 없고 피난민들을 대피시키려는 상태에 성급하게 폭발한 바람에 그 엄청난 피난민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현재까지 학자들이 추정키로는 최소 수백 명에서 100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씻겠습니까?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된 다음에 본인이 한강다리 끊어서 서울 시민들이 피난길을 못 가고 인민군한테 괴롭힘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미안한 마음,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서울 시민들이 인민군에 협조한 부역자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재판 절차, 조사 절차도 없이 또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더 큰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죠. 바로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받더니 정말 최악의 사건인데 이 보도연맹이 뭐냐면 원래는 좌파인데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지만 이게는 이제 더 이상 좌파는 아니죠. 게다가 선물 받겠다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쪽수, 머릿수 메꾸려고 들어간 중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연맹이 인민군한테 협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최악의 대량학살, 제주 4.3 사건을 넘어서는 학살이라고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가 파악이 안 되지만 추정컨대 최소 수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류사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이승만 전 대통령,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과 다를 바가 뭐지라는 생각을 정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군에 의한 수많은 양민 학살들이 벌어져서 여러분 거창 양민 학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양민 학살들이 벌어져서 또 엄청난 인명이 학살당하고 또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 그 죄수들이 인민군에 협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또 죄 없는 죄수들을 재판을 하고 죽게 되잖아요. 재판 제대로 없이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학살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죠.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불법적으로 여러 번 바꿉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정말 충격받는 듣도 보도 못하는 발췌개헌 4.4 5.2개헌입니다. 제가 다음에 따로 이 개헌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적이었던 조봉환 선생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빨개는 프레임을 씌워서 억울하게 사형시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표적인 가오고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물론 수십 년이 지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동안 빨개는 낙인이 찍혀서 숨도 못 쉬고 살았던 그 조봉환 선생 유가족들이 한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그리고 이미 죽은 원혼이 된 조봉환 선생이 살아도록은 아니죠. 그만큼 인명 경직을 많이 했다.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고 냉혹한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을 안 봅니다. 그리고 1960년 3.15 부정선거라는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전부 다 동원되었었죠.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어려운 학생들을 또 학살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산의 김주열 열사가 있죠. 예비 고등학생. 고등학교에 입학도 못하고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됩니다. 마산 앞바다에 그 시체가 떠오르는데 눈에는 군인들이 쓰는 전투 체류탄이 박혀있고 몸에는 돌을 매달고 있었죠. 그리고 이 김주열 열사의 죽음에 한계에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들고 다녔는데 또 경찰들을 시켜서 무차별 발표해서 학살합니다. 이번에는 4.19 혁명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시민까지 무려 180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국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화 건국전쟁처럼 그래도 관은 많지만 공도 많았어. 영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가오는 씻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큽니다.
물론 그들은 저한테 또 빨개는 프레임을 씌우겠죠. 그들은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 그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왔고 지금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프레임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시민들은 깨어나고 국민들은 여러분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한테 얘기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을 봐라. 독립운동 그래도 하지 않았느냐? 하셨죠. 친일파는 아니거든. 전 친일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일원자 맞고 독립운동이 맞아요. 근데 그 외교 독립운동은 너무 편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독립운동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동시대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일제히 고문,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견디고 목숨을 잃고 휴지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했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가족들도 멸문지화를 당하십니다. 그런 처절했던 독립운동에 비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독립운동 거, 말로써 외교 독립운동 그렇게 높은 평가를 주선 안 된다. 왜 그렇게 동급에도 진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흉산을 옮기고 싶어하는, 제가 따로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홍범도 장군, 일제가 가장 주요한 최고의 독립군 영웅이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은 본인이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부인도 꼭두한 고문거리에 죽거든. 이게 진짜 독립운동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그렇게 부풀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반공을 했다고요? 하셨죠. 근데 반공을 하신 분이 왜 그렇게 도망가고 겁이 많습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왜 인민군이 오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고 오히려 부역자로 몰아서 국민들을 처단하고 그럽니까? 저는 이것도 분명히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개혁이 있습니다. 토지개혁. 이거는 잘한 거 아니냐? 정근대적 사회 유산, 지주제지 않습니까? 지주제를 철폐해서 지주의 땅을 뺏어서 농민들 나눠주자. 잘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사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잘하셨는데 이걸 그렇게까지 과대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조선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지주대의 땅을 뺏어서 준 건 당연한 겁니다. 잘하셨지만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업적임량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가 아니더라도, 이승만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했어야 될 일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결과론적으로 어떻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몇 안 되는 공은 어마어마하게 부풀리고 있다. 뻥튀기 해서 과장하고 있고, 천지를 가득 치고로 남을, 천하를 가득 치고로 남을 그 과오는 축소하고 덮고 숨기기급 했다.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과 시청자들은 이승만을 영웅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 이승만의 엄청난 과오는 다 숨겨버리고 몇 안 되는 공은 엄청나게 뻥튀기했거든요. 그래서 역사 왜곡 논란이고 봐서는 안 되는 나쁜 영화로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학살자요, 독재자요, 민족과 역사의 죄인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규정짓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롭게 이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제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닙니다. 부귀영화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살만 하면 됩니다. 저는 오직 바른 역사를 알리고 싶습니다. 정말 역사 강사들도 이제 좀 각성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역사 강사는. 돈 그만큼 벌었으면 됐어요. 내가 먹고 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를 두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베풀고 살다. 역사 강사는 깨끗하게 정말 이제 벌었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뭐니 해도 길이 힘들다 해도 저는 바른 역사 널리 알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른 역사라고 무장해서 이 사회가 더 정의롭고, 그때 이승만 때 잘못 끼운 단추를 이제는 제대로 끼워서 친일 청산도 하고 바른 역사를 널리 알려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건국전쟁에 대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